2016년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모나미 강이 아직 못 들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안녕하세요. HY의 주의 발칙한 모나미 인사드립니다. 네. 2016년에 모나미와 아직 함께 쭉 가고 있죠.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온다. 아직 모나미 강의 못 들어서 못 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카페 로고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신, 바를 정, 믿어주신 만큼 바르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트랜지스터 방식, 점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읽고 시작을 할게요. 1번, 저속 성능이 안정되고 고속 성능이 향상된다. 이 트랜지스터 방식을 적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묻는 문제인 것 같아요. 2번, 불꽃 에너지를 증가시켜 점화 성능 및 장치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3번, 엔진 성능 향상을 위한 각종 전자 제어 장치에 부착이 가능해지더라. 4번, 점화 코일의 증가로 소향 경량화에 적합하지는 않더라. 예, 오늘 저는요, 점화 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점화 장치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오늘은 이 트랜지스터 점화 방식의 이 장점과 그리고 그 장점과 연관이 되는 문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장치는 뭡니까? 점화 장치는요, 이 가솔린 기관의 연소실 내에 압축된 혼합가스에 고압의 이런 전기적인 불꽃으로 스파크를 발생시키죠. 그때 이 연소를 일으키는 일련의 장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그림 그려볼까요? 엔진을 그리고요. 우리 아직은 엔진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고 있어가지고 엔진에 관한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린더가 있죠. 그리고 이 실린더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있고요. 뭐 이거는 대충 아시죠? 이쪽에 저희 점화 플러그가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밸브, 그리고 이쪽에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이 점화 플러그,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 혼합기가 들어오면은 이 혼합기를 불꽃을 일으켜가지고 폭발 행정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 점화 플러그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장치들을 오늘 공부할 겁니다. 이 점화 장치는요, 축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 점화 방식, 축전지 점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이 고압 자석 발전기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고압 자석 점화 방식이 있습니다. 고압 자석 점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축전지 점화 방식은요, 직류 전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고압 자석 발전기를 전원으로 하는 이 고압 자석 점화 방식은 교류 전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자동차에는 주로 이 축전지 점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반도체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점화 방식, 반 트랜지스터 점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반 또는 전, 이런 점화 방식이 있고요. 전 트랜지스터 점화 방식.
점화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시만요. 전 트랜지스터 점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고강력 점화 방식이 있습니다. 고강력 점화 방식. 3번 또 뭐가 있을까요? 전자 배전 점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쪽 피스톤이 각각 있잖아요. 저희 이거 사기통이라고 했을 때 각각 4행정 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폭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할 때 이 폭발 행정에서 저희가 이쪽에 스파크를 발생시키죠. 그때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는 각 행정마다 각각 일어나야 합니다. 4행정 사이클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4실린더 4행정 사이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각각의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배전기라고 해요. 배전기.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달해주는 순서를 정한 걸 저희가 배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배전기가 있어요. 배전기가 있는데요. 얘는 이 전자 배전 점화 방식은 배전기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는 뭐 기계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얘는 완전 전자식. 그래서 최근에 고급 세단 자동차에는 이런 엔진의 효율과 그리고 연비 향상을 위해서 전자 배전 점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DLI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전 트랜지스터 점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좀 내용이 양이 많아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이 전 트랜지스터 점화 방식. 예전에는요, 단속기 접점 방식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어떻게 저희가 배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배터리가 있어요. 이렇게 뭐 중간에 생략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뭐 전기적인 신호들을 이 점막 뭐 이런 점막 코일 1차 코일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은 전기를 배전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뭐 엔진의 4실린더인 경우에는 각각의 플러그를 이용해서 엔진의 각 실린더로 연결이 되는 이 스파크를 일으켜주는 점화 플러그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안에 순서를 정해주는 걸 이거를 저희가 배전기라고 해요. 이 처음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게 접점 방식이라고 해서 단속기 접점 방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연결해주는 뭐 이런 접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회전을 하면서 각각의 접점을 그대로 전기가 연결을 시켜서 떨어졌다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예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다음 강의에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이 전기를 12V를 저희가 이 플러그에 전달을 할 때는 약 2만에서 2만5천 볼트까지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거는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인데요. 이거는 뭐 자기 유도 방식이랑 그리고 이 유도 방식에 따라서 전압이 상승하는 그러한 정기적인 공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문제를 풀어볼 때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런 점화,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전압을 상승시켜주기 위해서는 1차 코일에서 전기를 단속하고 연결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꼭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전자 유도 방식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러한 방식을 끊고 연결해주는 거를 이 접점식으로 했던 게 최근에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던 단속기 접점 방식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접점 방식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전기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얘가
연결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 안에 이 녀석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단속, 이 접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저희가 트랜지스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 안에 있는 구조들은 동일합니다. 근데 요것과 그리고 요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동일합니다. 이쪽에 연결되는 각각의 점화 플러그가 있고요. 그거를 연결해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얘를 받아주는 이 센서가 이 안에 있는 이 회전 로터를 통해서요, 이 전기를 분배를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녀석이 회전을 하게 돼요. 회전을 해서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떤 실린더로 전기를 쏴줄까 하는 거를 이 로터리의 위치 센서로 저희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 광 센서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직접적으로 이게 접점을 이루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ECU에 저희가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그걸 이용하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개선이 됐을 때 저희가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장점들이 있겠죠. 우선 이런 저속 성능이 안정이 되고 고속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전기적인 신호를 직접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가 엔진에 이 실린더에 전기를 넣다 보니까 효율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고속과 저속에서 성능이 향상되더라. 그리고 뭡니까? 이 불꽃 에너지를 저희가 증가시키는데,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넣는 것과 그리고 이런 기계적인 회전에 의해서 넣는 것,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불꽃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점화 성능 및 장치의 신뢰성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제어 장치들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요. 이걸 기계적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이런 전기적인 신호로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전자제어 장치들의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전자제어 장치 부착이 가능해지더라. 그리고 점화 코일의 건수를 적게 할 수 있어서 소형 경량화에 가능해진 그러한 가장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수비를 작게 해서요, 소형 경량화가 가능해지더라. 이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짜잔. 네, 트랜지스터 방식 점화 장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속 성능이 안정이 되고 고속 성능이 향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불꽃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점화 성능 및 장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더라. 그리고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전자장치의 부착이 가능해지고요. 봅시다. 전자코일의 증가로 소형 경량화가 적합하지 않다. 저희 뭐라고 했습니까? 코일의 권수비를 적게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형 경량화가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출제가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엔진의 점화 방식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과거에 어떤 점화 장치가 사용됐고 최근에는 어떤 점화 장치가 사용되고 있나, 이런 트렌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트랜지스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고에너지 점화 방식이라든가
전기 제어를 사용하는 배전기가 필요 없는 그러한 전기 제어식 점화 방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저희 그 100세 인생을 패러디한 저의 모나미와 함께 가기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즐겁게 월요일을 지내시고 그리고 화요일 저 모나미와 함께 또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